가벼운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인수위가 이제 BTS를 거론했다가 음. BTS 팬들이 인수위 그 홈페이지 가면요. 시민들 목소리 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하니까 그때서야 대통령 취임식에 BTS 공연을 기획한 적이 없다. 갖고 놀아? 이거 진짜 비판받아야 되거든요. 문 대통령하고 BTS가 유엔 총회 같은 데 갔을 때는 그렇게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던 자들이 상의도 해본 적 없으면서 BTS가 올지도 모른다 같이 주목도를 높였잖아. 그렇죠. 박주선이가 인터뷰를 한 거야. 네. 그래 놓고 나서 막상 문제가 되니까 BTS 공연을 기획한 적이 없다. 이런 썩어빠진 자들이 지금 인수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이걸 관치행정이라 해야 되나? 이걸 네. 전형적인 그 과거의 그 냉동 당선인의 걸맞는 행동이죠. 한마디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자 분위기 한번 띄워봐. 나 그 뭐냐 저기 하는 날 취임하는 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즘에 BTS가 뜨거운 인기가 많은데 제가 해서 방 띄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솔직히 연예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큰 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니까 이런 데서 무대에 오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광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동의를 구하고 스케줄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과 단순하게 어떤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에 딱 나와서 BTS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그 당사 그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취임준비위원회에 사실상 기대도 없었죠. 왜냐하면 일전에 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해서도 뭐 윤석열 당선자가 언급하는 게 뭐 부적절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수처 간담회 갖고 이런 거 보면 인수위에 뭐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뭐 BTS까지 팔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취임식 준비위원회도 똥볼 차다 보니까 동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주목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뭐 국민들이 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들이 이명박근혜 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 단합했던 놈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 벌어지면 숟가락만 얹어요. 또 문 대통령하고 유엔에서 BTS가 콜라보하는 꼴은 또 못 봐. 뭐 국방이나 충실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놈들이 또 이런 식으로 BTS가 나올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하다가 또 똥볼 차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워낙 거대한 산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랬죠.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 추진 안 한다. 여가부 장관도 임명할 거다.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여가부 폐지 못합니다. 폐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가 지금 여가부 폐지를 일단은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현재 장관은 유임된 상황에서 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일단 자기들의 신복을 심어 놓고 폐지를 뭐 추구하든 뭘 하든 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꼼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여가부를 넣고 장관까지 임명하잖아요. 폐지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폐지하려고는 꼼수가 아닌 거예요. 선거 때만 잠시 활용하고 네. 공약이고 뭐고 약속 지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쵸,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인수위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을 그려야 이들이 5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가부 폐지 못하겠다라는 거 사실상 시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한심하고 열이 받는 게 지금까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제대로 실행하겠다라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저희와 약속한 바와 다른 용산시대는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청와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게 우리와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약 내건 것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부합하는 명분도 내놓지 못하는 것 중 맞습니다. 하나가 네. 지금 이 조직 저는 이제 개편이다. 안철수가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여가부 장관 임명한다는 얘기 듣고 이 얘기 듣고 이게 사전에 이준석이랑 조율이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준석이 이제 대선 기간에 계속 여성하고 남성 갈라치면서 여가부 폐지 주장 들고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조율이 됐을까 궁금한데 이준석 반응에 관련 기사가 없어서 좀 이거 관련해서 이준석이 조만간 한번 입장을 얼핏 한번 예.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에 이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던 청년 세대에 윤석열을 투표했던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좀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심경일지에 대한. 요게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걸 선거 때 써먹긴 했지만 여가부 폐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한 일이고요. 그 여가부 폐지 자체가 쉽지도 않은 일이고 그리고 시대적 대의에도 맞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방송을 설명해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남녀 임금 차이가 전 세계 1위가 한국이에요.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그런 여가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지 뭐 일부 극렬한 패미들을 막 사회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게 여성가족부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너무 허무하게도 나는 그런 걸 보고 싶었거든. 여가부 막 폐지하려고 난리 쳐가지고 지지율 떨어진 걸 보고 싶었는데 여가부 장관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국민들 갖고 노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임명해놓고 아까 유창희 평론가 말처럼 나중에 폐지하려고 한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질질 끌다가 5년 임기 내내 여가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중간에 내 임기 중간에 앞으로 여가부를 폐지하겠소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안철수의 이야기고 민주당이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여러분이 휠체어 체험을 하는 것도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휠체어 출근 챌린지인데 휠체어를 타고 출근 한번 해본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박홍근 의원. 요게 지금 박홍근 의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가는 그거예요.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네. 이게 풀려가지고 그 휠체어가 굴러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한번 해본 거고 고민정 의원도 지금 여기 나오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진성준 의원은 굉장히 위험했더라고요. 넘어지셨던데요. 넘어지셨어요. 저거 턱에 올라가다가 턱에, 예. 머리를 꽉 부딪혀요. 아우 난 어. 이거 보고 좀 끔찍하더라고 이거 안 다쳤을까 봐. 그리고 나서 우리 방송 나왔대.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있잖아요. 이준석이 얼마나 쓰레기냐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체험해보는 게 중요하잖아. 얼마큼 이동권이 제약되는지. 네.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체험하기 전에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보는 게 우선 아니겠냐.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체험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것도 그쵸. 아니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이는 것인데 물론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보여주기 식이라도 어쨌든 해서 장애인 이동권이 중요하다는 거를 홍보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경험을 보여주기 식이든 아니든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하고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하고는 법안을 만드실 때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것이 이준석의 상황이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매일같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이 그분들이 불편하신지에 대해서 저도 못 느끼고 있어요. 차를 자가용으로 이용하신다고 해서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이 그걸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지 느끼는 것인데 좀 다른 사례를 갖다 붙이면서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되게 좀 불쌍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전장년에서 주장하는 장애인들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 있잖아요. 그 요구가 얼마나 절실함에서 비롯됐는지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보여요. 진성준 의원 넘어진 거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휠체어로 출근하는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단지 휠체어 장애인들만의 문제인 것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대부분 좀 뭐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경험도 필요할 것 같고 옛날에 이준석 자신도 뭐 택시 운전 기사 면허증 따러 다니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준석 관련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전 장관과 이번에 계속 각을 세워가지고 사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본인이 좀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왜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했잖아요. 내 SNS 좀 그만 봐라. 그런데 그걸 보고 또 다시 이렇게 딴지를 걸었는데요. 저는 이 의원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휠체어로 체험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맞아요. 몸으로 부딪혀 보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야성이 드러나는 현장인가? 그거예요. 이제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상당 기간은 야당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꿔야 되는 거지. 국회가 일당이 되면 기득권이 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이 안 된 상태로 사회를 바꿔나가야 계속 지지가 된다는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휠체어라고 하는 거 뭐 저 이준석하고 저 전장현 우리 대표님하고 토론한다 그러죠. JTBC에서 MBC에서 안 하고 박경석 대표가 여러분들 제가 인터뷰를 해봐서 좀 아는 분인데 논리갑이시고요. 말씀 정말 잘하시고요. 이분 장애인 되시기 전에 해병대 출신이세요. 그런 과정들 보면은 이준석이 뭐 토론이라는 게 누가 지고 이기고 이런 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입만 살아있는 애들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 했잖아요. 이준석은 마음이 아픈 장애인이라고. 전장현이 박경석 대표님도 전에는 장애인이 아니셨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그 휠체어 리프트 타고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져서 개년마다 몇 명씩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말에 해봤거든. 그 이동권 관련한 체험을 해봤는데 와 같은 전철인데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 짓을 해야 된다니까. 엘리베이터는 한 대밖에 없을 거 아니야. 저쪽에는 없어. 그리고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갖고 길을 따라서 쭉 갔더니 한 400m 정도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이쪽을 갈 수 있는 거야. 신호등도 없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그런 상황을 진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오르막이잖아요. 오르막인데 중간에 턱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다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내가 이거를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손을 놓으니까 바로 뒤로 넘어지는 화당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누구나 다 잠재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여기다가 이준석만 때릴 게 아니라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래. 해년마다 남는 예산 때려 박으면 1년 안에 다 가능하대요. 전철역에다가 그 엘리베이터 넣는 게. 그러면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민주당도 이준석 이런 비아냥 안 들으려면 실제로 이 법 관련한 법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만들어지게끔 만들라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중랑구지 노원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육교밖에 없대요. 신호 횡단 보도가 없이 육교만 있으니까 장애인분들이 그걸 건너가기가 되게 먼 거리를 돌아서 가셔야 되는데 그 육교 만드는 거가 한 3년인가 5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 주는 데가. 이거만큼 상당히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자주 고민을 하고 뭔가를 개선 사항을 만들어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